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시엘 푸이그를 영입한 키움, DJ 피터스를 영입한 롯데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재 외국인 선수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 9일 키움과 롯데에서 새 외국인 타자 영입을 발표합니다. 먼저 키움인데요. 유현진 선수의 LA 다저스 시절 동료로 국내 야구 팬들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야시엘 푸이그 선수의 영입을 키움이 발표합니다. 앞서 며칠 전부터 푸이그와 키움의 협상 소식이 계속 기사화됐고 알려졌습니다. 9일 혹은 10일쯤 발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오늘 오후 키움이 푸이그 선수의 영입을 확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제 옆에 보시는 게 보도자료. 일단 내용만 살짝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키움은 총액 100만 달러 신입 외국인 선수 최대치인 풀베팅을 해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고영욱 단장의 멘트입니다. 현지에서 푸이그 선수의 경기를 보면 기량이 뛰어난 선수라는 생각을 했다. 티타임 등을 통해 몇 차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과정에 충실하고 인간적으로도 많이 성숙하였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수가 큰 무대에 대한 도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기량 외적으로도 우리 선수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는 푸이그 선수의 간단한 이력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1990년생, 내년 신문 나이로 32살, 우리 나이로 33살,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7시즌을 보냈고 132개의 홈런에 415개의 타점을 남겼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5시즌을 보냈는데 간헐적 출장 기록이라서 홈런은 20개, 타율은 통산 3할 2푼 6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푸이그 선수가 아시아리그에서 뛸 수 있다는 에이전트의 세일링 메일에 KBO 리그 복수의 구단들이 영입 경쟁에 뛰어듭니다. 웨인 거포를 찾고 있는 지방의 한 구단도 영입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결국 최종엔 키움과 이 한 구단이 최종 경쟁을 벌였지만 일찍 도미니카로 넘어가서 푸이그를 직접 만나고 온 키움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고영욱 단장과 키움 허 팀장은 운영팀장이죠. FAC장이 개장하기 전에 출국을 합니다. 고 단장의 출국 이유는 명목상 외국인 선수 관찰 및 영입 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된 목적은 이 푸이그 선수와의 계약을 염두에 두고 출국을 한 것입니다. 무조건 메이드 시키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도미니카로 넘어갔는데요. 푸이그 선수가 만약 안 될 경우 플랜 B도 있었지만 반드시 푸이그를 잡는다는 각오로 뛰었다고 합니다. 푸이그 선수의 계약 발표 이후 고영욱 단장의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죠. 저 역시 고영욱 단장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팬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거 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영욱 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잠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사건 사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은 그랬죠. 여러 가지 이슈화된 부분이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도 이야기하면서 또 그 뭐랄까 가정적인 것도 좀 안정이 돼 있고, 네. 본인도 이제 30대 들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저 푸이거 선수가 MLB에 다시 입성하는 게 목표고 꿈이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팀에 오게 되면은, 우리 팀에 오면은, 네. 본인이 꿈이 있기 때문에 큰 이슈화가 되는 일은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푸이그 선수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푸이그 선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참 가정적이고 이런 모습을 봤다. 그리고 푸이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다시 재복귀를 하려면 국내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인성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고영욱 단장의 말이었습니다. 고 단장이 인터뷰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이 비하인드란 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죠. 바로 옆에 보시는 기사, 불과 이틀 전 기사인데 미국에 남겠다고 푸이그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니 계약을 했네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에이전트가 마지막으로 메이저리그 팀들의 관심을 체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었고요. 사실 이 멘트를 하기 전에 키움과 거의 계약이 성사 직전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나 진짜 크보 간다. 나 진짜 간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나를 한번 봐줘. 라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이그 선수의 그 요 며칠 키움행 유력 기사가 나왔고요. 공교롭게도 몇몇 구단들이 우리는 접촉하지 않았다라며 발끈했죠. 이게 실은 우리 쪽으로 오는 게 힘들어서 키움이 행선지가 굳어지니 발을 뺐다는 뉘앙스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 구단이 아주 푸이그 영입에 사활을 건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요. 하지만 푸이그 선수의 선택지는 사실상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아시아 리그 소속 구단들에게 에이전트가 세일링을 시도했는데 일본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푸이그 선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용국 단장의 설명처럼 푸이그 선수 한국행을 선택한 이후 한국 리그에서 성공하고 다시 재복귀했던 사례, 린드블럼 선수, 플렉센 선수, 그리고 테임즈 선수 등의 이런 사례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국에서도 2년 연속 104경기를 2년 연속 치른 KBO 리그의 안정성 등을 또 따졌다고 하고요. 한국 KBO 리그가 자신의 재기를 위해서 다시 메이저리그로 입성할 수 있는 교두보로 삼는 눈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쿠바 출신의 외국인 선수 국내 리그에서 실패보다 성공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두산의 페르난데스 선수겠죠. 그래서 쿠바 선수 출신을 뽑으면 평타 이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푸이그 선수 역시 빅리그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은 선수지만 쿠바 태생입니다. 쿠바 출신의 성공 사례, 쿠바 출신 선수의 성공 사례가 계속 이어질지도 저는 개인적인 관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푸이그 선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키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은 현재 올해 에이스로 활약한 요키스 선수의 재계약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수 한 명을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일단 요키시 선수는 키움이 오퍼 금액을 장전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맘때 요키시 선수가 90만 달러에 아마 재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무난히 100만 달러 이상을 넘길 것으로 보이고요. 키움 역시 섭섭하지 않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흥미를 끄는 건 남은 외국인 투수 한 명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메이저리그 경력이 아주 돋보이는 투수 한 명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푸이그만큼이나 놀랄 수 있는 계약이라고 키움 쪽은 자신만만해 하던데요. 메이저리그 경력이 있는 만큼 베테랑 투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키움은 100만 달러 풀베팅을 걸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선수 역시 확실하게 이렇게 온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플랜 B 역시 메이저리그 경력이 좋은 투수를 찾겠다는 게 키움의 생각입니다. 자, 키움은 100만 달러 풀베팅을 한 선수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바로 발표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치치 로드리게스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요. 치치 로드리게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최소 150만 달러 이상을 줘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상 KBO 리그에 못 올 것 같고요. 선수 본인 역시 미국에 남겠다는 각오가 의지가 강합니다. 키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계약이 발표된 또 다른 외국인 타자죠. DJ 피터스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게 롯데의 피터스 선수 영입 보도자료입니다. 롯데는 피터스 선수와 총액 68만 달러, 연봉은 60만 달러고요. 옵션이 8만 달러입니다. 보도자료에 나오진 않았지만 이적료가 30만 달러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100만 달러를 꽉 채운 외국인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만 달러의 이적료가 발생을 했다. 40인 외 엔트리에서 메이저리그 엔트리에서 국내에 올 수 있는 최상급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롯데의 피터스 선수에 대한 설명, 외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정도의 넓은 수비 범위와 강한 어깨를 자랑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이너리그에서 3시즌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장타력을 갖췄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도자료에 이 선수 못한다고는 못 쓰죠. 포장을 잘합니다. 그래서 실제 타구단 스카우트의 평가도 들어보면 좀 더 객관적일 것 같은데요. 피터스 선수 사실 롯데뿐 아니라 KBO 리그 몇몇 구단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피터스 선수의 관심이 있었던 타구단 스카우트의 평가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신체 조건이 엄청 좋다. 알테오와 비슷한 느낌이다. 큰 키에 비해 민첩성이 좋은데 큰 키를 활용해 성큼성큼 뛰는데 주력이 괜찮다. 외야 수비는 상당히 좋다. 어깨 역시 수준급이다. 다만 방망이는 로파워는 굉장히 좋은데 다소 거친감이 있다. 스윙 자체가 긴 편이라 순간적인 대처가 약하다. 그래서 변화구 대처, 헛스윙률이 높은 편이다. 미국에선 빠른 볼에 대한 대처가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타자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롯데는 애초 외야수로 딱 정해놓고 외국인 타자 영입을 위해 움직였고요. 내야수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롯데 구단과 링크가 놨던 선수도 외야수였습니다.
외국인 선수 시장 역시 FA 시장처럼 시계가 상당히 더디게 흘러갑니다. 변수가 많죠.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 일본 구단의 선점은 앞선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타구단 동향, 다른 구단들의 동향을 몇 가지 알려드리면요. 푸이그에 유력하게 접근했던 한 구단, 아까 말씀드렸죠. 푸이그 선수가 이제 키움으로 가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팬들의 입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한 선수와의 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타자 영입이 백지화가 되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눈치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가 올해 잘했던 투수들, 각 구단의 에이스로 뛰었던 투수들, 재계약을 대부분 제안을 받았는데, 이 투수들이 시장가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을 불러서 구단들이 엄청 난처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실제 재계약이 유력한 선수들 한 몇 명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몸값이 0.5를 더 불렀다고 하늘 좀 소리가 나올 정도로 투수 시장이 상당히 이렇게 가격이 높게 측정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지방의 한 구단은 재계약 금액도 금액이지만 선수가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재계약이 또 쉽지 않다는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자, 조만간 지방구단에서 계약 소식이 한두 건 정도가 이번 주말을 전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구단들도 외국인 선수 영입 비자 발급 그리고 코로나 격리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12월 말까지는 이 외국인 선수 영입을 완료해야 되는데요. 현재 선수가 많이 없는 시장, 그 어느 해보다 이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각 구단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머니볼에서는 외국인 선수 영입 발표가 속속 나오는 대로 제가 이렇게 심도 있는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도움이 되셨다면 꾹 아시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